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동해안을 찾아오는 은빛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미리인데요. 많게는 한 번에 3톤 가까이 잡히는 양미리.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 올릴 수 있는데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영하의 날씨에도 그물에서 양미리를 떼어내느라 쉴 틈이 없는 사람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남해에서도 1년간 키운 보물을 수확하느라 바쁜데요. 성수기를 맞아 하루 굴 수확량이 30여 톤.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게가 700kg, 800kg. 밀려드는 주문량에 굴 알맹이를 까는 작업장은 전쟁터와 다름없는데요.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질성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추위와 싸워가며 겨울바다의 보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 부두에 찬바람이 불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 양미리인데요. 생물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바람에 반건조로 살짝 말려주면 쫄깃함과 고소함이 배가 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제 그날 입찰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말리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옛날 배고팠던 시절 허기를 채워주었던 양미리 구이.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당진요. 충남 겨울에는 양미리가 최고 아니야? 도루묵도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말장 도루묵이라고 그래서. 꽁치와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부드럽고 비린내도 나지 않아 구워 먹는 것을 최고로 치는데요.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구우셔야 돼요. 연탄불 앞에서 구워 먹는 재미에 가족과 함께 난전을 찾는 사람들. 내장과 함께 통째로 구워서 한 입에 넣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해 겨울철 동해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최고입니다. 바다의 향이 살아있는 그런 맛. 예전에 시골에서 먹을 때 그 맛하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먹으니까.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양미리는 1년 중 11월에서 1월까지 딱 3달간 동해에서 잡을 수 있어 어선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새벽 4시 형제호가 재빨리 바다로 향합니다.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주변을 보니 다른 배들도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배들을 다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양미리요. 경력 30년 차 김재문 선장이 속도를 높여보지만 오늘따라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저께까지 주의보 내린 상태라 어제하고 오늘 파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한 5분만 나가면 됩니다. 지금 항구에서 한 10분 거리. 조업 시작 전부터 어장 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제 자리 잡으려고 자기 고물로 자리를 잡으려고. 아침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양미리 조업 기간이 이제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아 모두 예민한데요. 양미리가 원래는 45m부터 시작돼서 한 20m까지 들어오는데 지금은 한 23m에서 5m 쪽에 작업을 할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그물 넣을 자리를 찾아내자 바로 투망으로 이어집니다. 양미리 조업에 쓰이는 그물은 높이 12m에 길이가 120m인데요. 바로 준비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그물까지 넣나 했더니 갑자기 다시 신중하게 바다를 살펴보는 김재문 선장. 다른 곳으로 배를 이동시켜 다시 그물 칠 자리를 물색합니다. 내비치고.
그물 몇 개 넣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어서 배 한 척당 3개밖에 못 넣어요. 3개의 그물에 달린 양미리 조업 성패. 그래서 그물 칠 자리 선정에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수심 25m에 120m 길이의 그물을 모래 바닥 위에 펼치듯 깔아주는데요. 그러면 모래 속에 숨어있던 양미리가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러 나오다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겁니다. 투망을 한 후에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다른 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김재문 선장. 그런데 다들 양미리가 있는 위치는 어떻게 알고 투망을 하는 걸까요? 원래는 고기를 찾아서 놔야 되는데 어제 고기를 좀 잡은 데라 그냥 일단 자리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놓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내려봐. 모래 속에 숨어있는 양미리를 찾기 위해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근데 바람 물속을 보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는 수중 카메라로 양미리를 찾고 나서 투망을 하지만 오늘은 경쟁이 심해서 먼저 투망해서 자리부터 잡은 후에 양미리를 찾기로 합니다. 양미리가 지금 모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야 투망을 하니까. 양미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수중 카메라를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오물이 딱 펴진 게 보인다고요 지금. 오물이 이렇게 펴진 게 보이잖아요. 쫙 펴진 게. 모래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포착하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선원들만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데요. 카메라 딱 넣었을 때 카메라가 정지가 되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모래가 꿈틀꿈틀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미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뚫어져라 화면을 보던 그 순간 작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네, 꿈틀거리는데 있긴 있는데요. 양이 많지가 않네 양이. 한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투망한 자리에 양미리가 많지 않아서 자리를 옮겨 다시 찾기로 합니다. 카메라 열고 찍어봐야 돼요. 거기 어디 많이 묻혀 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국물을 이동시켜야 돼요 또. 카메라. 모래 속에 숨어있는 양미리는 어군 탐지기로도 잘 보이지 않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수중 카메라로 찾아야 한다는데요. 상황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작업하면은 또 한 3일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양미리는 보이지 않고 양미리 잡이 배만 가득한 상황. 이렇게 양미리를 찾아 헤맨 지 어느덧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고기 없어. 빼. 나올 듯 나오지 않는 양미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해 뜰 때 되면은 이제 모래 속에서 다 올라와요. 그 타이밍에 놓치면은 그날은 꽝이죠. 예. 없어가지고 지금 고기 그물 빼고 있습니다. 결국 애써 친 그물을 올립니다. 재투망. 다시 투망을 해야 돼요. 어부에게 빈 그물을 올리는 일만큼 기운 빠지는 일은 없는데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음 투망을 노려보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가 찢어져 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그물이 많이 찢어진 거예요? 에이, 지금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찢어졌죠. 묶어주면은 그물이 또 내려가다 엉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손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재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찢어진 그물을 묶는 사이
다른 배가 소란스럽습니다. 오박이다, 오박이야.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양미리가 옆 배에서 먼저 잡힌 상황. 이거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난데요. 저런 거 보면 부러워요. 아유, 고기 잡으러 와서 그럼 뭐 많이 잡아야죠. 일단은 자리 선정. 아까 우리 수정 카메라도 고기 찾듯이 누가 그걸 찾아갖고 그 자리에 놓느냐. 다시 한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미리를 찾아 나서는데 이번엔 자리 선정이 좋은 걸까요? 양미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다른 배가 차지하기 전에 재빠르게 투망하는 선원들. 와, 운송. 와, 운송 나갔다. 어구야. 와, 대박 났네. 또다시 다른 배에서 들려온 양미리 풍어 소식. 선장님, 다른 배도 대박 난데 지금. 뭐 우리도 올려봐야 알겠죠. 부럽죠? 저희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저만큼 또 옆에서 많이 잡아도 옆에 바로 옆에 배는 없고 그래요. 은성호처럼 올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44kg짜리가 한 50개씩 나와요. 어제 가격으로는 500만 원, 한 600만 원 되죠. 가격이 비쌀 때는 20몇만 원씩 갔어요. 하나에 44kg에. 요즘은 내려서 좀 그렇죠. 어느새 양미리가 활동하는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그물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이번 그물은 느낌이 어때요? 글쎄요. 누가 알겠어요. 땡겨봐야 알지. 옆에서 잡는데 우리도 잡겠죠. 모두의 관심이 그물에 쏠립니다. 그물과 함께 나타난 것은 애타게 찾던 양미리. 양미리는 무리지어 서식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물만 잘 치면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잘 걸린 거예요. 사실 동해에서 양미리로 불리는 이 물고기의 진짜 이름은 액젓 재료로 쓰이는 까나리인데요. 매년 겨울 동해로 산란하러 온 까나리를 잡아서 어민들이 양미리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퍼져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그럼 왜 올리다 정지한 거예요? 이 기계를 올려야 돼. 내려. 양이 많으면 다른 기계로 올려요? 예, 힘에 붙여서 사람 손에게 올리기가 힘드니까. 끝도 없이 올라오는 양미리 행렬. 이 정도 양이면 오늘 조업은 성공입니다. 도르래를 이용해 당겨도 힘에 붙일 정도인데요. 걸어놓고 다시 한번 걸어갖고 기계에다 걸어. 양미리가 한 번에 많이 잡힐 때는 3톤 가까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그거다 그러면 풀어지겠나? 그거 놓고 나무 더 걸어줘야 돼. 하지만 언제 또 이런 풍어를 만날지 모르는 일. 몸속에 숨어있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물을 올립니다. 토 나올 것 같아요. 양미가 뭐라고. 숨 좀 돌려. 내가 할게 좀 쉬어. 내리고 저 뒤에 가. 이러다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가라앉았어요. 진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미끄러워요 많이? 네, 엄청 미끄러워요. 큰일 납니다. 미끄러워서 중심도 못 잡겠고. 양미리 풍년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쁜데요. 아직 그물이 2개 더 남은 상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구로 향합니다.
일단은 배다 더 실으면 배도 깔아앉고 위험하니까 일단 한 닭부터 먼저 갔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닭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고기가 많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천항으로 돌아오자 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엄청난 양의 양미리가 시선을 끄는데요. 한 장이나 두 장이나 한다. 아이고 어머야. 선생님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많지 많아. 많다고. 양미리를 부두 위로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 그물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힌 양미리. 다 씨알이 굵어 최상의 상태인데요. 이런 게 통통한 거예요. 원래 양미리가 다 크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봐, 색깔 약간 파릇파릇 나고 금색도 나잖아. 그죠? 싱싱하니까 여기 금색도 나. 부두가 양미리로 가득 차자 15명의 작업자가 바빠집니다. 그물코에 걸려 잡힌 양미리를 하나씩 떼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머니 얼굴에 뭐 묻었어요? 양미를 진 알. 이때 잡힌 양미리 암컷은 알이 꽉 찬 것이 특징이죠. 이게 이제 산란철이 오면은 이제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산란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물에. 제값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처 하나 없이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 걸린 거는 이렇게 싹싹 달아내면 되고 몸에 걸린 거는 이렇게 살살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상처 안 나게 떼기는 게 기술이지. 추위와 바람을 피할 곳도 없지만 묵묵히 양미리를 떼어내는데 몰두하는 사람들. 하고 저거하고 두 개? 두 개. 네. 떼어낸 양미리를 담아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는 선장. 지금 넣은 건 뭐예요? 이따가 교환하면 현찰. 양미리 코인이에요? 양미리 코인. 이거 하나에 아까 표딱지 하나. 이곳에서는 각자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데 나중에 계산하기 쉽게 작업량만큼 동그란 플라스틱을 선지급하는 것인데요. 다들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한쪽에서 양미리를 굽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일하는 사람들 간식으로 먹게 굽는 거예요. 안 구워진 거는 다 추운 현장에서 이만한 간식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구우면 맛있지 뭐.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자, 회사님. 자, 얼굴 좀 이렇게 좀 해. 양미리를 떼어내느라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도 해줍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사람들이 양미리와 씨름하는 사이 김재문 선장은 선원들과 형제호에서 뭔가를 정리 중인데요. 오늘 저거 끝이에요? 아니요. 나머지 구물 땡기러 가야 돼. 9시에 바다 상황이 안 좋아. 주의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다 땡겨와야 돼.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두고 온 그물 2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급히 바다로 향합니다.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서둘러 2번째 그물을 올려보는데 이번에도 양미리가 들어있습니다. 경훈아 기관실 앞으로 바짝바짝 붙여. 그래 한 닭 더 실른다. 고기 점점 더 맞았다 야 이거. 위험을 무릅쓰고 온 선원들에게 동해가 주는 선물일까요? 이 정도도 뭐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그물 이제 만지러 갈 겁니다. 네. 마지막 그물까지 양미리 풍량. 조타실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김재문 선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고기 양이 많아서 풍랑주의보를 앞두고 있어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것인데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이거 중간에 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일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이라도 훨씬 더 빠르게 그물을 올릴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군요. 온몸의 근육을 써서 올리는 그물. 벌써 3번째 작업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콧물도 나고. 계속된 조업으로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한 3일 주입어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잡아서 좀 안심이 되네. 아이 좋지, 기분 좋지. 많이 잡아서 좋지 뭐. 다 들었다요. 배 한가득 양미리를 싣고 돌아오자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자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신선할 때 판매하려면 일손이 부족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좀 적게 잡아서 일이 빨리 끝난 팀들, 다른 배에서 하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저희한테 지원 왔습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합니다. 양미리가 많이 잡히자 힘든 사람은 선원들뿐만이 아닌데요.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자들도 온몸이 아픕니다. 어깨 아파요, 어깨.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양미리는 신선도 때문에 떼어내는 즉시 무게를 재서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거 한 박스가 몇 킬로예요? 44kg. 44킬로요? 지금 몇 박스 실은 거예요? 21박스. 어느새 1톤 트럭 한 대가 양미리로 채워집니다. 10개요. 뜯어내자마자 바로바로 다 나가네요. 네, 바로바로 싣고 빨리 가야 거기서도 빨리 공장에서 엮어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빨리 판매가 돼야 되니까. 양미리 쫄로 가면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건조. 한 두름에 20마리씩 해서 엮어서 건조. 30명의 작업자가 힘을 모은 덕분에 해가 지기 전에 양미리 분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재문 선장이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살아있는 거 금방 잡아온 걸로만 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마 접해보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껍질만 벗겨서. 양미리 하면 보통 구이인데 회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먹어본 회 중에서는 양미리회가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덩푸른 생선인 양미리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은데요. 많이들 드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맛보는 양미리 밥상. 최고의 최고. 하루하루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양미리 배 선원들의 뜨거운 하루가 지나갑니다. 뭐 잡든 못 잡든 그 두 번째 문제고, 뭐 우리 선원들이나 저나 아무 탈 없이 육지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 사고 없을 때. 해산물이 맛있어지는 계절 겨울. 양미리만큼 인기 있는 것이 오동통하게 살오른 굴인데요. 다양한 굴 요리는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그중 굴 탕수육은 주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라는데요. 조리하는 대로 다양한 맛을 선사하는 굴. 그 매력에 반해 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생굴이 유난히 맛있네요. 네, 굴의 신선함 반했습니다. 역시 통영은 굴입니다. 겨울에는 굴을 좀 먹는 편이죠. 굴국밥도 좋아하고요. 네, 오늘 여기 와서 굴 탕수육은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바야흐로 굴의 계절. 싱싱한 상태로 따끈따끈하게 쪄먹는 굴찜은 일미로 꼽히기도 합니다.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합니다. 스카찜은. 그래서 굉장히 스카찜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나이가 올해 74
3살, 4살 이래 되는데 개월마다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짱입니다. 짱. 실제로 굴은 철분과 무기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매생이와 함께 끓여주면 최고의 궁합. 연말 숙취 해소에 그만이라죠. 굴은 한겨울에 제일 맛있습니다.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굴이 더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굴 껍데기를 벗겨내는 박신장인데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이라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2시 반에요. 다 똑같이 나오죠. 올철이니까 한참 되니까 빨리 나오죠. 굴 껍데기 속 알맹이를 온전히 꺼내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굴 간자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굴룬 여기 붙어있죠. 이게 굴 껍데기에 붙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떨어뜨려야 굴이 닳거든.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겨울이 시작되면 하루 작업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굴과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껍질 채로 된 것만 한 20톤 정도. 작업하면 한 2톤에서 2.5톤 정도. 생굴 껍질 제거한 거. 생굴만. 작업자들의 빠른 손놀림에 산더미처럼 쌓인 굴이 점차 사라지자 밖이 분주한데요. 꿀 따러 갑니다. 작업이 끊이지 않으려면 매일 새벽 4시에 양식장에 가서 굴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동하는 중간에도 틈틈이 준비하는데요. 굴을 수확할 때 필요한 연장도 빈틈없이 정비해 줍니다.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낫. 준, 따라. 그새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배. 어느 게 오장이에요? 아, 우리 오장이야. 예. 오장 조금 더 내려가야 돼. 물 밑에 따라놓고 위에 이게 내놔야 그거 되나. 국내 굴 양식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각자 정해진 구역에서 농작물 키우듯 굴을 양식하고 있는데요. 굴을 수확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굴이 연결된 메인 줄의 끝을 찾아 바지선 위로 올려 연결해 주는데요. 빵이야, 저기는 뭉기라. 이거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아, 줄 이제 여기다 걸쳐야 돼. 굴로 닦아니까. 이 줄을 배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때 매달린 굴의 무게가 상당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어서 줄을 도르래에 걸어주면 수확할 준비가 끝납니다. 선생님, 지금 올린 줄은 무슨 줄이에요? 이게 굴다는 굴이야. 물이 달려있잖아. 통영에서 양식되는 굴은 수하식으로 키우는데요.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 어린 굴을 붙인 조가비를 줄에 매달아 양식하는 방법입니다. 먹이를 주어서 키우는 물고기 양식과 다르게 청정 해역에서 스스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데요. 그래서 양식이지만 자연산 굴과 다를 바가 없다는군요. 갯벌에서 가리비 껍질에다가 굴 씨앗이라 그러죠. 그 유생이 들어올 시기에 갯벌에다가 거치를 해놓으면 가리비 껍질에 굴이 붙어요. 먹이도 알아서 먹고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이 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굴 알맹이가 크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년간 키우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굴 하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돼요? 어장마다 다 틀리. 150m짜리도 있고 200m짜리도 있고 160m짜리도 있고 어장마다 다 틀리. 첫 줄의 길이는 가장 긴 200m. 작업할 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줄을 기계가 올려준다고 해서 선원들이 편히 쉬는 건 아닙니다. 굴이 올라올 때마다 연결된 줄을 잘라주고 다시 뭉텅이로 붙은 굴을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 데나 잘라서 오면 됩니다. 뭉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굴은 바로 세척기로 들어가 바닷물에 세척되는 동시에 하나씩 분리되는데요. 다시 기계를 타고 이동해 박신장으로 옮기기 쉽게 큰 망 안으로 모아줍니다. 200m짜리 한 줄이지만 거기에 달린 굴이 약 600줄이다 보니 작업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요. 1시간 한 반. 뭐 그렇지만 한 25목입니다. 박신장에 있는 굴이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려면 기계 속도에 맞춰서 작업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위질을 맡은 작업자는 줄 하나가 다 끝날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가위질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운동이라 생각하고 가서 운동. 저 줄을 하루에 몇 줄 당기는 거예요? 한 2줄 땁니다. 2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아침. 그제야 첫 번째 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일이 더 힘들게 됐네요. 비가 와도 작업은 계속 하는데. 제철 아닙니까? 지금 한창인데 해야지. 겨울비를 맞으며 시작하는 두 번째 줄 수확. 곧바로 이어지는 작업에 추위를 느낄 틈도 없는데요. 굴이 큰 망을 채우기 시작하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망 옆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많이 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을 많이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많은 양의 굴이 들어가도록 당겨주는 한편 수시로 옆을 살펴서 떨어진 굴을 다시 넣어주는데요. 이곳에서 굴은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바다 농사이기 때문에 소중히 챙깁니다. 망이 빈틈없이 가득 차면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데요. 이때 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바쁜 와중에도 모두 긴장한 채 집중합니다. 내리는 거 많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무게가 700kg, 800kg. 노련한 크레인 작업자의 실력 덕분에 다행히 사고 없이 모든 굴을 바지선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지선 한켠에 쌓여가는 부표. 굴에 연결됐던 것으로 내년을 위해 챙깁니다. 그럼 저 부표들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내년에 쓸 거 아닙니까? 또 내년에 소화시킬 때 써야지. 어느새 오전 9시가 가까워진 시간. 아니 여기 아영 끝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계속됐던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서둘러 돌아가는 길. 오늘 작업한 게 총 몇 톤이에요? 전체는 한 30톤입니다. 그 껍데기 무게가 있으니까.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오전 9시까지 5시간을 내내 일하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끝나면 기분 좋아요? 네, 좋아요. 안 힘들었어요? 아, 조금 힘들어요. 일 많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굴 수확을 하고 돌아와도 선원들의 일은 끝나질 않는데요. 가역을 해요. 이굴 공장에다가 가역을 해요. 막 수확해온 싱싱한 굴을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박신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행히 작업할 굴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네요. 곧바로 크레인으로 옮기는데 망 하나의 무게가 약 800kg이다 보니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짠우야, 3개만 더, 3개.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지금은 위에 굴이 많지 않습니까? 아, 공간이 없어서요? 예. 작업해야 할 굴이 다시 가득 쌓였습니다. 양이 되게 많으니까 결정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쉬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이거 다 하려면? 오후 해야 되죠. 굴도 수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생명인데요. 그래서 수확한 지 하루 안에는 박신 작업을 마쳐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바닥을 훤히 보였던 작업대 위에 다시 쌓이기 시작한 굴 무더기. 그러자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자들이 작업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굴 알맹이가 용기에 가득 차자 체에 옮겨 무게를 재더니 팔을 어딘가에 갖다 대는데요. 곧이어 다른 작업자들도 모두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뭐 찍으신 거예요? 이름표. 아, 이거 찍으면 자기 이름 딱 뜨면서 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를 꺼내는 박신 작업은 양미리처럼 작업자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계 못지않은 속도로 일을 하는데요. 알맹이만 모인 굴은 깨끗한 물에 1차로 씻어내면서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쉴 새 없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그래 많이 하죠. 돈 내기니까요. 38명의 작업자가 같은 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숙련도에 따라 작업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머님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까세요? 12kg. 그 정도면 많이 까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까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15년요. 어머니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따세요? 하루에 몇 킬로 못 가요. 우리는 한 60킬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5년째. 5년차 작업자의 경우 굴 껍데기 2개를 까기까지 걸리는 시간 약 9초. 반면 20년차 작업자는 단 6초밖에 안 걸립니다. 어머님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성령에서 다 꿀가는 사람은 뭐 그 정도 안 되면 다 20년 넘은 사람도 있고. 작업하는 내내 굴 까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38명의 작업자들이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꽤 많은 양의 굴이 모였습니다. 빠르게 세척을 한 후 11kg씩 포장을 하는데요. 10kg이 아닌 11kg에 맞추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를 달고 나면 감량이 나거든요. 감량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장에서는 원래 10kg를 원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새벽부터 깐 굴을 모아서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작업한 굴은 바로 오늘 경매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간이 가까워오자 위판장으로 속속 모여드는 트럭들. 통영에서 생산된 굴을 싣고 있는데요. 통영 시내 까시는 어민들이 이제 굴을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하루에 한 10,000개에서 11,000개 이 정도 위판이 되는 거고.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매 시작 전에 모든 굴이 위판장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하역 작업자들은 땀을 닦을 시간도 없는데요. 10분 뒤에 경매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신없을 거예요. 다. 지금도 계속 쭉 들어올 거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트럭들. 생산자가 섞이지 않게 정리해놓자 어느새 모인 굴이 탑을 이뤘습니다. 오전 경매에 나온 양만 56톤입니다. 굴이 모이자 중매인들도 바빠집니다. 상품성이 좋은 굴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것인데요. 굴 자체가 동글동글하 해가지고 이런 거는 깐 상태도 예를 들어 동글동글한 꿀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좀 괜찮다 아닙니까? 사이즈하고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10kg 2만 원, 3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오전 11시 드디어 시작된 경매. 짧은 시간 동안 중매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거 받으신 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날 오전 거래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굴이 거래돼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110톤부터 한 20톤 사이에 요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150톤까지도 됩니다. 가격을 치면 지금 평균이 한 12만 원 정도 가상할 것 같으면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간 박신장에서는 오후 경매에 내보낼 굴을 까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식사하세요. 새벽 2시 30분부터 계속 서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때가 이 점심시간인데요. 기분 좋죠? 먹는 시간이 제일 기분 좋죠. 밥도 씹네. 너무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파요? 많이. 그새 식사를 마친 작업자. 무슨 식사를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빨리 먹고 가야죠. 다른 작업자도 자리에 앉은 지 5분이 채 안 돼 식사를 마치는데요. 벌써 다 드셨어요? 예.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아, 일을 해야 되니까. 곧바로 작업대로 향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시간 일 같으면 출 시간 있고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이는 뭐 내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또 조금이라도 더 깔 수 있으니까. 아까 밥 먹다고 한 15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5분에 거의 다 먹어요. 5분도 안 걸리지. 칼을 들고 일하다 보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는데요. 그런데 고무장갑 모양이 어째 다 제각각이네요. 잘 떨어지니까 여기로 장갑 애끼려고요. 이렇게 까다 보면 이 굴적에 걸리거든요. 그래야 이 애낀다고. 고무장갑 하나도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이 나무가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고무를 끼고 고무장갑. 그런데 작업자들 앞에 놓인 두 개의 용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큰 거고 이건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커 보이지요. 이건 작아 보이고. 사실 굴 알맹이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큰 거, 이거 작은 거. 선별한 이유가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참아가며 종일 굴을 까는 작업자들. 요즘은 성수기라 38명이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서서 약 20톤의 굴을 까는데요. 팔다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다리, 발, 팔목 다 아파요. 여기 가서 물리 치료받고요. 약 다 먹고. 그러면 못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굴 800kg. 새벽 2시 30분부터 시간과 싸워가며 일하다 보니 고된 하루도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한 개라도 더 까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찍으면 오늘 최종 작업량이 나오는데요. 어머니 오늘 몇 킬로 하셨어요? 몇 킬로 하셨어? 60kg, 70kg. 이 양발이 다 뜯었어요. 자갈 신었죠. 오늘 몇 킬로 하셨어요? 예? 몇 킬로 하셨어요? 예, 엄청 작게 깠어요. 46kg. 일 끝나니까 다들 어머님들 다 웃으시네요. 불 깐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좋아요. 행복하지. 많은 이의 손을 거쳐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굴. 이 안에 많은 이의 노고가 담겼습니다. 작업할 때 일단은 안전사고 없이 하는 거 제일 좋고 어머님들이 박싱할 때 이제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올해 굴 잘 키웠다, 알 좋다, 이 집에 뭐 소문나고 그럴 때가 제일 좋죠.